네, 그러면 사장 시작하겠습니다. 사장 제목이 당신을 사랑합니다인데요. 어,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특별한가? 어, 책을 끝낸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생물체들이 어떻게 개체수를 늘려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양한 생식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도입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생식이라는 그 텀 자체가요. 그 생물학적으로 이 생식이라는 거는 생물 개체가 자기랑 똑같은 종류의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로 들어서 보자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생산을 하잖아요. 물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그게 수정이 되면 아기를 만들게 되죠. 이 아기가 자라면 엄마나 아빠와 똑같은 개체가 되지만 사실 이 아기가 자라고 나서의 형태를 보면 엄마도 아닌 것이 아빠도 아닌 것이 약간 섞어진 것한 하지만 인간이라는 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류의 생식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런 대장균 같은 이런 균들은요. 하나의 균이 두 개로 쫙 갈라지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균이 두 개로 쫙쫙 갈라지죠.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들이 생식을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법이냐를 막론하고 생물 개체가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이건 똑같이 생긴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거를 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성생식은 성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는 생식을 이제 무성생식, asexual reproduction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균, 이게 이제 대장균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되게 예쁘죠? 이게 원래 개체가 하나였던 게 이게 길어지면서 여기 반이 이렇게 나중에 뚝 잘려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성생식 중에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효모를 찍은 사진인데요. 효모, 그 빵 만들 때 쓰는 효모. 그 효모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아이인데, 얘가 한쪽에서 이렇게 싹이 조그맣게 나와서 이 싹이 점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출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번에 배운 원핵생물, 그다음에 진핵생물 중에 조그만 애, 이것도 이제 진핵생물인데 히드라라고 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 그 히드라인데요. 얘는 웃기는 게 이게 원래 몸체인데 이 몸체가 옆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싹이 나와서 똑같이 생긴 베이비 히드라가 여기서 이렇게 뚝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합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성생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무성생식이 일어나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엄마 세포하고 떨어져 나간 세포가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의 세포에 있던 염색체가 갈라져서 두 개가 되고 그 두 개가 똑같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성생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보통 이분법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두 개를 잘라지는 방식으로 번식을 하고, 뭐 출합법과 이분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분법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똑같이 잘라지는 거예요. 출합법은 큰 세포가 하나 있다 거기서 조그만 세포가 이렇게 싹 트는 것처럼 나와서 잘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포자생식, 포자라는 거는 이제 조그맣게 생긴 이렇게 씨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런 씨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어, 되는 것도 무성생식. 그래서 버섯, 곰팡이, 이끼 같은 게 이렇게 포자생식으로 번식을 하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껍꽂이나 휘무지, 뭐 옛날에 왜 가정 시간에 많이 배운 그런 방법들 있죠. 그런 방법으로 가지를 잘라서 꽂거나 뭐 싹을 잘라서 꽂거나 접붙이기를 하거나 했을 때
식물들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런 방법을 또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무성생식은 하나의 세포가 동일한 유전적인 조성을 가진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개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개체 수를 빨리 늘리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좋을 때 빨리 자라서 이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때는 무성생식으로 막 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반대로 유성생식은 섹슈얼 리프로덕션, 두 가지 다른 성을 가진 개체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이렇게. 그런데 유성생식을 할 때는 이 남자, 여자랑 똑같이 생긴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똑같은 아기가 나오려면 유전자에 좀 변형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 우리는 둘 다 염색체를 23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쌍이란 얘기는 23 곱하기 2, 46개가 있어요. 엄마도 46개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두 사람의 세포를 떼가지고 아기를 만들었는데 엄마 거 46개, 아빠 거 46개 하면 아기는 92개가 되죠. 이러면 이 아기는 삐꾸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개체를 만들려면 아기도 46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게 진화가 되면서 어떤 게 중간에 추가가 됐냐면 이 23쌍 46개를 23개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46개가 또 23개가 되고 이때 만들어진 23개짜리가 아빠 쪽에서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엄마 쪽에서 하나 오면 이 아기는 46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감수분열이 단지 그 세포수를 반으로 줄여서 두 가지 다른 성이 만났을 때 다시 원래의 염색체 수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 감수분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유전자 조합이 막 유전자들이 막 섞이는 일이 일어나요. 서로 막 염색체들이 막 꽈지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23쌍을 갖고 있었지만 요 감수 분열을 하면서 그 23개의 유전자 이렇게 모아진 23개의 유전자는 엄마 거에서도 막 변형이 일어나고 아빠 거에서도 막 재조합이 일어나고 뭐 우리는 이걸 사랑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빠 염색체 반, 엄마 염색체 반을 얻어서 아기가 되는데 요 반반만 섞여도 참 훌륭한 제조합인데요. 요 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무작위로 제조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제조합을 가진 아기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중에 어떤 일부는 엄마 눈하고 닮았고 아빠 눈하고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굉장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잘 섞인 그런 모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혜인이를 보니까 얼굴형은 아빠를 닮았고 눈썹과 눈은 아빠를 닮았는데 코와 입은 엄마를 닮은 거예요. 그리고 예인이는 얼굴형은 저를 닮고 눈은 저를 닮았는데 코와 입은 또 아빠를 닮고 발가락은 아빠를 닮고 발톱은 아빠를 닮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인 걸 보니까 아, 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각 세포가 유전 물질을 반만 가진 배우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건 사람이건 식물이건 그다음에 곰팡이건 유성생식을 하려면 원래 있던 염색체 수에서 반만 가진 배우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반만 가진 배우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성생식하고 비교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자, 난자, 뭐, 그 다음에 꽃씨를 만들 때는 그 다음에 뭐, 꽃가루, 그 다음에 꽃가루를 받는 화분관, 이런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배수체와 반수체 개념은 아시죠? 아시겠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23쌍, 정자나 난자는 23개만 가지고 있어요, 염색체로. 그게 이제 배수체와 반수체의 차이입니다. 곰팡이는 무성생식도 할 수 있고 유성생식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핵생물을 보면 원핵생물은 무성생식만 합니다. 유성생식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 진핵생물이 시작되면서 유성생식이 시작이 돼요. 근데 곰팡이는 진화가 되는 과정이 그래도 굉장히 오래전에 진화가 시작된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진화한 생물일수록 더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요, 말하자면. 무성생식도 할 수 있고 유성생식도 할 수 있고. 근데 점점점 늦게 진화한, 그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지구 전체를 1년 365일로 보면 인간이 생긴 건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가장 늦게 진화한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진화한 생물일수록 무성생식은 없고 유성생식으로만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곰팡이의 그 다양한 곰팡이만 봐도 일찍 진화한 곰팡이는 무성생식도 하고 유성생식도 하는데 늦게 진화한 곰팡이는 유성생식으로만 번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유성생식으로만 포자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다 해서 포자를 만드는 애들이 있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도 여러 종류의 그 무성생식 번식을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효모 같은 경우에는 출합법이라고 엄마 세포에서 조그만 세포들이 나와서 커지면서 떨어져서 번식하는 출합법으로 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곰팡이들이 왜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균사라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돼 있어요. 가지가 뻗은. 이 균사도 말하자면 무성생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식물의 가지가 이렇게 많이 치듯이 곰팡이도 가지가 쭉쭉 자라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살아서 또 막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균사를. 그렇습니다. 효모가 출하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한 1시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하는데 양분이 풍부한 조건, 양분이 풍부한다는 거는 이때 이제 뭐 포도당 같이 당분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질소 이런 그 세포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 한 우리가 한 30도 정도, 그때가 효모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인데 그 온도에서 키우면 1시간에 한 번씩 분열을 해요. 그런데 이때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 효모가 이 정도 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효모가 2개의 세포를 만들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을 그냥 절반으로 뚝 나누면 세포 개체수가 자꾸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 출합법을 하기 전에 이 세포 안에서 미리 유전자도 2배로 불리고 세포질 양도 2배로 불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눠서 딸 세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는 이게 이제 엄마 세포고요. 모세포라고 그러고 이걸 딸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무성생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딸 세포가 처음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염색체를 2배로 늘리고 그래야지 2세포가 됐을 때 반씩 나눠 가지면 원래 세포랑 똑같은 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물질도 양을 2배로 늘리고 그래서 딱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눠졌을 때는 여기를 완전 막아버리죠. 이게 참 자식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조금씩 주면서 자식을 키우다가 얘가 다 커서 이제 너 혼자 갈 때 됐다 그럼 아주 그냥 그 양분 공급이고 뭐고를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딱 떨어뜨려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을 2개를 세우는데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한 겹이 세우고 가운데 벽이 한 겹이 더 세워져요.
그래서 이 벽 가운데 한 겹 더 세워진 벽을 또 끊어가지고 두 세포가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흉터처럼 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버드 스카라고, 상처가 남는다고 해서 버드가 떨어져 나간 스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더셀, 도더셀 이렇게 엄마 세포, 딸 세포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는 이제 임신선 같이 이렇게 버드스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 버드스카 개수를 셀 수 있거든요. 이 버드스카 개수를 세면 얘가 몇 번 분열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뭐 이런 식으로 8개나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효모가 보통 출하해서 만드는 이제 무성생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효모가 이렇게 무성생식을 잘 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유성생식으로 확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생물이 유성생식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체가 가진 유전자가 무작위로 조합이 되면 유전자 다양성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다양성이 증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로 두고요. 유성생식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분이 많고 온도가 적당하게 좋고 날이 적당하게 좋으면 무성생식으로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양분이 없고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되면 유성생식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환경이 변해서 내가 살만하지 않다라고 되는 상황에 유성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장로님이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상추를 막 키우시잖아요. 키우시다가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지면 상추들이 갑자기 꽃대를 확 올려요. 스트레스거든요. 양분이 없어지면 얘네가 갑자기 유성생식을 하려고 해요. 스트레스예요. 어쨌거나 환경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생물들이 무성생식으로 잘 자라다가도 갑자기 유성생식을 확 시켜버리려고 해요. 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뭐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곰팡이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메이팅 타입이라고 불러요. 반대되는 메이팅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알파는 반대되는 메이팅 타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되는 메이팅 타입이 있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메이팅 타입은 서로 다른 페로몬을 뿌립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페로몬. 이게 뭐 무슨 동물들만 페로몬을 뿌리는 게 아니라 곰팡이도 페로몬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로몬이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그 동글동글하던 효모가 페로몬이 쫙 뿌려지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요. 이거는 이제 아까 버딩하고 있던 그런 효모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목이 이렇게 쭉 길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페로몬 냄새를 딱 맡고 뭐가 왔어? 이러고는 갑자기 딱 서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 하던 걸 딱 놓고 서버려요. 뭐가 왔어? 근데 이제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자기네가 그때 이제 프랑스 TV에 나오던 그 만화 캐릭터 중에 쉬무라는 애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 거위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쉬무라는 이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모양이 얘랑 똑같다 그래서 얘 이름을 쉬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페로몬에 반응한 효모세포를 쉬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뾰족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연히 요 뾰족해진 세포 중에 남자 세포와 여기 이제 얘가 이제 A 세포고 얘가 알파 세포예요. 두 개가 빨갛고 파랗잖아요. 요걸 이렇게 다르게 염색을 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우연히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그 뾰족해진 부분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마치 키스를 하듯이. 그래서 이걸 When yeast cells kiss라고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논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서로 이렇게 페로몬에 반응을 해서 딱 뾰족해지고 이 뾰족해진 세포들이 우연히 옆에 같이 있으면 얘네가 키스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키스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세포가 말하자면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염색체가 반 들었고 여기도 염색체가 반 들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서로 융합을 하면서 그 염색체를 섞어요. 되게 에로틱하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서로 그걸 또 나눠 가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드라이하게 그려보자면 얘가 이제 말하자면 남자고요. 얘가 여자예요. 그럼 남자는 파란색 페로몬을 뿌리고요. 여자는 빨간색 페로몬을 뿌린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빨간색 페로몬은 남자한테만 가서 붙어요. 이 파란색 페로몬은 여자한테만 가서 붙고요. 그럼 얘네가 둘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페로몬을 뿌려댈 때 서로 옆에 나란히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뾰족하게 쉬무세포가 되고요. 그럼 얘네가 둘이 우연히 가까이 있었다. 그럼 둘이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반수체였어요. 얘가 N이었고 얘도 N이었어요. 아직도 N이죠. 그럼 얘의 N과 얘의 염색체가 만나면 얘는 반수체였다가 배수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수체의 내기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반수체인 두 개의 효모가 만나서 배수체인 효모가 되었다. 재밌죠? 그리고 이 배수체인 효모는 다시 여기서는 이제 안 그렸는데 나중에 얘는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감수 분열을 하면요. 얘는 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포자가 다시 싹이 트면 이런 세포가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효모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곰팡이들도 보면 무성생식으로도 하고 유성생식으로도 해요. 근데 효모는 무성생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출합법으로 싹이 썩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세포가 되는데 다른 곰팡이들은 이렇게 다 균사를 뿌리면서 자라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푸른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냉장고에 있던 귤이 썩으면서 보이는. 얘네들은 사실 이렇게 균사를 뻗으면서 자라니까 균사를 뻗다가 무성생식을 할 때는 균사에서 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으로도 포자를 만들고 유성생식으로도 포자를 만들 수 있는데 무성생식으로 만든 포자랑 유성생식으로 만든 포자가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그 푸른 곰팡이가 유성생식으로 만든 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주머니 하나에 포자 4개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무성생식으로 만든 포자는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이 원래 세포의 염색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다른 배우체가 섞여서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진 포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죠. 그 다음에 가장 진화한 곰팡이는 유성생식으로만 포자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버섯은 시작을 애초에 그 두 개의 다른 성을 가진 균사 두 개가 시작을 해요. 이 두 개의 다른 성을 가진 균사가 사랑을 해서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균사체가 생기고 이 균사체가 버섯을 만들어서 그 버섯의 밑에 포자가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자로 다시 번식을 하죠. 물론 이 균사체들도 혼자서 균사를 계속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균사체는 쭉 자라기만 할 뿐 여기선 포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효모, 그 다음에 효모 말고 다른 곰팡이, 그리고 버섯. 유성생식도 하고 무성생식도 하지만 이 가장 진화한 형태인 버섯은 유성생식으로만 포자를 만든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랑을 하는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concluding statement 같은 건데요. 두 개체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증대한다. 이게 사랑의 목적이에요. 말은 좀 웃기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를 반씩 섞어서 그거를 잘 조합해서 남자의 유전자도 아니고 여자의 유전자도 아닌 더 많이 섞인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자식을 낳겠다. 이게 사랑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화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면 원액 생물은 반수체였어요. 그리고 이 원액 생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박테리아나 고세균들은 무성생식으로만 번식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런 원액 생물이 진액 생물이 됐죠.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진액 생물이 처음에는 반수체 형태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가 배수체가 되면서 이 배수체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이루고자 진화한 과정이 아마 유성생식이었고 그 유성생식 과정이 이 진핵생물을 더 복잡한 유전자 조합을 만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생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의 조건. 고난과 역경이죠.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고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모든 생물들은 사랑의 조건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이제 유성생식을 말하는 건데요.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생물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궁리를 하거든요. 그 유성생식을 할 수 없는 세균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뭔가를 계속해요. 막 스스로 막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막 잡아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선호하는 영양소가 고갈된 상황이 사랑을 일으키는 역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곰팡이들의 경우에 이 유성생식을 유도하려면 굉장히 그 나쁜 환경을 제공해 주면 돼요. 말하자면 뭐 오트밀, 이렇게 먹기 힘든 오트밀 같은 거를 영양소로 공급해 주고 아니면 뭐 비둘기 똥을 준다거나 효모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막 시트르산 같은 사용하기 힘든 탄소 성분을 넣어주면 효모는 유성생식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닌 영양소가 고갈된 상황에서 곰팡이들은 유성생식을 한다. 그래서 뭐 야채 주스도 쓰고 비둘기 똥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써서 얘네들을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원핵생물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거의 무성생식으로만 번식을 했고요. 무성생식의 장점은 빠르게 번식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유전 물질을 계속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빠르게 자라고 개체군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환경이 변하면 모두가 몰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양한 유전자 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유전자 풀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한 그룹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가 되더라도 다른 유전적 조성을 가진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유성생식인데 유성생식을 통해서 두 다른 반수체들의 유전자를 조합하고 그래서 그 조합의 결과로 나온 개체는 또 다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갖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자, 질문. 우리의 사랑은 특별할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생물의 본능을 뛰어넘어 그 뒤에 덧붙여진 이 특별한 관계, 정신적 유대감, 혹은 의리나 정으로 표현되는 익숙함.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 인간의 사랑이 생물학적인 단순히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유전적 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 말고 또 우리를 어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진화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챕터를 쓰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